한국인이요. 이걸 1년에 약 한 가마니 정도 먹는다고 해요. 24.69kg에서 28kg까지 먹는다고 하던데 뭔지 아시겠어요? 쌀 한 포대가 넘는 양이니까 엄청 많이 먹긴 먹는 건데 뭘까요? 그건 바로 식품 첨가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죠? 사실 진짜 충격적인 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아픈 이유, 우리의 변한 식단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가공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속의 첨가물.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아이들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정말 너무 많은데 사실 가공식품의 첨가물은 이런 현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얼마 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어린이들 영양상담에 대한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요즘은 음식은 가게에서 사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습관은 재료 본연의 맛이 아닌 인공적인 맛을 음식의 맛이라고 인지한 경우가 많고 왠지 음식 본연의 맛은 무언가 부족하고 덜 맛있다고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참을성 없이 버럭버럭 막 쉽게 폭발하는 현상이 단지 길어진 코로나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동안 얼마나 많은 가공식품을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2년 동안 정말 수많은 쉽게 가공된 음식을 얼마나 많이 판매했어요. 여튼 이런 욱하고 버럭하는 막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증상 역시 전 가공식품의 탓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식이상담을 거쳐가셨고 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증상들이 음식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더불어 몸과 마음도 아주 편안해지셨다고 하시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이나 마트 가셨을 때 무심코 집던 제품들의 뒷면을 한번 보세요. 원재료의 이름을 쭉 읽다가 보면 무언가 읽기도 힘들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 막 그것들부터는 다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가공식품에는 이런 첨가물들이 안 들어간 걸 찾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식품의 보존성도 높이고 맛도 높이고 그래야 하다 보니까 업계는 점점 다양한 양을 사용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엄청난 양의 첨가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튼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 웰빙 붐이 일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요.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한 식품을 찾고 영양제에도 관심을 쏟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영양제 못 믿어서 잘 안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타민C는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 이때다 싶은 기업들은 너도 나도 제품을 막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비타민C는 새콤한 맛의 레몬, 오렌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성분이고 우리의 영양제는 그런 영양소를 잘 응축시켜 놓은 거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스코르빈산이라는 합성 성분이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의 천연 제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단 비타민C의 문제는 아닌데 이걸 먼저 예로 들어본 거예요. 여튼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아이들 음료나 젤리까지도 비타민C 함유 제품이 진짜 많아졌어요. 맛있는 영양음료나 젤리가 수없이 나와요. 근데 음료나 젤리에 비타민C를 넣으면 내용물이 상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을 일정량만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넣어도 된다고 허가를 해줬어요. 이런 제품들이 예쁜 패키지에 맛있게 나오고 연예인이 광고하고 또 인플루언서가 공구하면서 뚜껑만 탁 따서 마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음료나 젤리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비타민C 중에선요, 제품 속에 있는 안식향산 나트륨이 한 식품 안에서 2차적인 반응을 했고 그게 벤젠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검출한 사례도 있었어요. 만약 이게 수돗물에서 나왔다면 단 1억 분의 1이라도 위해성이 있다고 난리가 났을 게 바로 벤젠이거든요. 비타민C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먹는 건강식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저는 어떤 제품이든 이 한 알에, 이 한 포에 예를 들면 레몬 10개의 분량이 들어있어요. 레몬 100개의 분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이런 제품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가격은 좀 저렴한데 레몬 100개가 들어가려면 대체 어떤 원료를 사용했을까요? 좀 싼 레몬을 사용했을 거야? 그럼 정말 다행이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빈산을 1g을 녹였어요. 자, 그럼 레몬 50개 분량의 비타민C가 함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면 레몬이 한 개당 약 2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죠. 여기에 아스코르빈산 2g을 넣으면 비타민C 레몬 100개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한 김에 식이섬유도 좀 살펴볼까요? 식이섬유 제품 진짜 많이 나오죠. 요즘은 차전자피 제품도 다양한 원료를 섞어서 나오잖아요. 포도당, 소르비트, 구연산 이런 걸로 합성되는 폴리덱스트로스 분말을 넣으면 양배추 5개의 분량의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식이섬유라고 하면 신선한 야채를 떠올리기 때문에 이런 걸 상상해 보지는 않을 거예요. 과식 후에 이런 거 한 포 딱 털어놓고 나 양배추 5통 먹었으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식품에 있어선 동물 실험 후 괜찮으면 사실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런 실험을 할 때 한 종류의 첨가물로만 동물 실험을 실시하거든요.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한 가지 물질로만 실험한 기준이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1년이면 한 가마니 정도 먹는다는 식품 첨가물이 무려 24.86kg이니까 환산을 해볼 때 실제로 하루에 300종류 이상의 첨가물을 동시에 섭취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씩 섭취했을 때 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장 죽거나 병에 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니 경각심이 좀 늦춰지는 거겠죠? 첨가물 없이 보존이 될 수 있는 식품은 동결 건조되었거나 혹은 벌이 만든 완전 식품이니까 꿀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첨가물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꿀에 과일 파우더나 녹용이나 이런 거 들어간 제품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벌꿀마저도 요즘은 설탕, 항생제, 글리포세이트 이런 검출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잘 알고 드셔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요. 저도 한국에 가면 진짜 편하더라고요. 마켓컬리나 쿠팡으로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문 앞에 먹고 싶은 게 딱딱 와 있어요. 아니, 내일까지 못 기다리면 마트에서 반조리 식품을 사잖아요. 그럼 데우기만 하면 서울 시내에 앉아서 부산, 전주, 광주, 대구 맛집 음식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식품에 대한 건강정보, 영양정보, 위험정보 이런 게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주부들이 현명해져야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식습관에서부터 평생으로 이어지는 식습관이 만성질환, 성인병의 기준 척도가 될 거란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 아이의 미래, 어쩌면 그 아이가 결혼해서 찾게 되는 식품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최하 3대에 이르기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건강의 척도가 될 수 있거든요. 늘 비슷한 옵션이 있다고 비교하셔서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 국수 다 좋아하죠? 파스타, 라면, 국수 이런 것들은 살짝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마 급할 땐 라면을 가장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3분만 끓이면 진짜 간단한데 아주 면발이 쫄깃하게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국수나 파스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따로 소스를 마련해야 되고 복잡해요.
국수, 파스타, 라면 모두 보존식이에요. 그런데 보존되기 위해서 수분을 제거한 면들이라는 거예요. 국수나 파스타는요, 주로 생면을 그대로 말려서 물기를 빼요. 그러니까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식감도 살아있고 어떻게 보면 예로부터 조상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저장식품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바꿔본 게 라면이겠죠. 라면이나 컵라면은 여러분 생각처럼 그런 저장식품은 아닙니다. 편의를 위해서 면을 금세 익히려면 이미 간을 해서 삶아서 수분을 빼기 위해 120도 이상에서 막 튀겨내요. 집에서 튀기는 것처럼 하면 너무 바삭해져 버리니까 부서지겠죠. 그래서 저온에서 튀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물을 붓고 끓이면 불어나서 먹기 좋게 되는 거예요. 컵라면이나 라면 뒤에 성분표를 잠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미유탕면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간을 한 면을 기름에 넣어서 튀겼다는 뜻이거든요. 요즘은 건강한 제품의 이미지를 입고 탄생한 신상품들이 100% 식물성 기름으로 튀겼다고 써 있더라고요. 어떤 식물성 기름을 썼을까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아마도 야자유를 대부분 썼을 거예요. 즉 산화되기 쉬운 기름을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무엇이든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가공을 하면 정말 맛있어지고 조리하기 쉬워지는 것 같아요. 컵라면을 우리 아이들 무척 좋아해요. 그쵸? 그런데 칼로리로 치면 공깃밥 2그릇을 남짓하는 칼로리가 나와요. 근데 엄마들 어떻게 아시죠? 주식을 먹으면 컵라면을 먹게 해준다고 해서 기어이 밥부터 먹이고 간식으로 컵라면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더 많은 당 섭취를 통해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길 수도 있고 미래의 성인병과 가까운 곳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라면보다는 국수나 파스타를 선택하시면 조금 더 건강한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밀가루 단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면을 피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건강한 나물, 밥, 단백질 이런 식단을 가지면 더욱 좋지만 사실 매 끼니 그럴 수는 없고 한 번씩 면이 드시고 싶은 날이 있으시면 오늘 컨텐츠를 꼭 기억하시고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외에도 강력한 합성화학 인공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나 식품은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보다 위험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몸은 인공감미료의 단맛을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인공감미료는 칼로리는 현저히 낮은 대신 설탕으로 가장해서 우리 뇌세포를 단맛이라고 속여요. 인공감미료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뇌의 에너지 소모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당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하고 우리 몸이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순환 후에 곧 뇌에 도달할 것처럼 뇌를 인식시키는데 뇌는 혈당치를 엄격히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뇌는 지금 당이 들어왔으니까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간에게 지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당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기로 약속됐던 당이 어디에서도 들어오지를 않네요. 그럼 간과 뇌가 막 당황을 해요.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해야 되니까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나 음식을 먹으면 더 건강할 것 같지만 더 많은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혈액 속에 분비된 인슐린은 당이 들어오기 전까지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한 스트레스의 유형을 만드는 거예요. 즉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고 비만의 주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 주스도 한번 볼까요? 주스는 원래 뭔가요? 과즙이죠. 근데 어떤 주스는 무과즙이에요. 또 혹은 1%만 과즙이 들어간 제품도 있어요. 근데 1%가 과즙이면 나머지 99%는 뭘까요?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고 아이들 먹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음료가 아니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쁜 음료수 한 모금 먹어보면 막 향도 맛도 너무 예쁘고 달콤한데 이 성분이 뭘까요?
감미료고 향신료인 거예요. 심지어 100% 과일 주스에도 향료, 향미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뒤 라벨을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마 놀라우실 거예요. 보통은 설탕이 들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설탕은 그나마 안전한 거고요. 원가가 비싸서 설탕보다는 포도당, 과당, 액당 뭐 이런 걸 사용을 해요. 주로 유전자 변형 작물 혹은 운이 좋으면 유전자 변형 작물은 아닌 옥수수 전분을 원료로 어떤 효소를 이용해요. 효소를 이용해서 전분액을 포도당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류의 단맛으로 음료, 뭐 양념, 드레싱, 콜라, 뭐 불고기 양념 이런 것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집에서 만들지 않은 것들은 훨씬 덜 건강한 옵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장 괴롭지 않으니까, 당장 통증이 있지 않으니까 일단 먹는 즐거움을 계속 주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드시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당장 아픈 음식보다 장차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가 눈치채지 않게 아주 서서히 더 많이 몸을 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드실 때 항상 이 음식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딱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감미료의 독소는 우리 몸에 축적되면 해를 입을 수 있는 물질인 만큼 생활 독소를 피할 수 없더라도 음식은 늘 한 번 더 생각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부제의 어떤 첨가물은 우리 몸이 계속해서 해독을 해야 하는 것들이라서 지속적으로 드시다 보면 우리 간이 오늘도 부담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이 아니라 특히 첨가물은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생물의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장내 유해균의 수가 늘어날수록 세로토닌 합성을 방해하니까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의 장이 행복한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90%나 생성하는 장기예요. 그런 만큼 우리 장에 좋은 음식들을 넣어주기만 해도 우리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너무 많은 양을 먹고 있던 식품 첨가물, 몸에 영양이 아닌 우리 몸을 속이는 식품 첨가물, 꼼꼼히 확인해보는 작은 습관 하나가 더더 건강한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떤 음식 골라야 할까요? 사실상 우리 생활에서 모든 첨가물을 제하기란 너무 어려워요. 왠지 건강하게 느껴진다 하는 옵션으로 직감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그나마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식품의 라벨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고 읽기 어렵다 하는 것들은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음식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건 내려놓으시고 더 건강하시려면 우리 집 주방에 없는 재료의 이름이 써 있는 건 다 드시지 않으면 더 좋겠죠? 또 한 가지, 요즘은 너무 예쁜 음식이 많아요. 샌드위치 하나도 집에서 만든 거랑 빛깔이 다르거든요. 그런 음식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색소나 수분을 제거하는 어떤 과정을 거친 음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을 수 있는 천연이라는 단어에도 속지 마세요. 색소 중에서는요, 천연 색소가 발암성으로 지적돼서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도 꽤 있어요. 직접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 드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다면 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는 습관만으로도 많은 식품 첨가물을 걸러낼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더더 건강해질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을 통하여 소통해주시고 오늘 내용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소통해주시면 채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아는 만큼 더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건강입니다.